저는 강태우다. 새벽에 배추를 절이고 아침 해가 들면 김칫솔을 버무린다. 손끝은 오래된 칼자루처럼 굳어있다. 소금의 입자가 살을 스치면 아주 작게 따갑다. 그 따가움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항아리 뚜껑을 열면 김이 오른다. 배춧결 사이로 마늘과 생강의 향이 올라붙는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맛을 본다. 혀끝에 붙는 짠맛이 부드럽게 내려가면 됐다 싶다. 간을 보고 나면 언제나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도 지키자. 아내가 떠난 뒤로 제 삶은 지킨다는 말 하나로 버텼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서가 들어왔다.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향이 먼저 흐른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도 제 앞에서는 늘 그 아이의 냄새가 난다. 젖은 비옷과 흙냄새가 섞이던 그때가 문득 지나간다. 준서가 눈을 맞추며 말을 꺼냈다. 결혼하겠다고 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결혼이라는 말은 기쁜 말이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가 먼저 옹송거렸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다. 어떤 사람인지. 준서는 웃었다. 따뜻하다고 했다. 이름은 유지은이라고 했다. 입으로 요리를 하고 입으로 사람을 만나며 산다고 덧붙였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일인지 다시 물었다. 준서가 조심스레 답했다. 유튜버라고 했다. 밥 먹는 걸 찍고 요리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한다고 했다. 저는 잠깐 말이 막혔다. 밥은 먹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함께 나누는 것이다. 카메라 앞에서 크게 벌리고 과장하는 입술에 마음이 간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는다. 저는 말했다. 밥 먹는 걸 보여주는 게 직업이라니 참 별일이다. 말끝이 차가워졌다. 준서가 얼굴을 굳혔다. 편견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했다. 지은은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저는 그 말에 눈을 한번 감았다. 진심은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다. 손이 말하고 시간이 증명한다. 저는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말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은 다 허상이다. 직접 봐야겠다. 말하고 나니 제 목소리도 무거웠다.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봐 달라고 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방 안은 다시 조용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똑똑 울렸다. 칼끝이 배춧대를 스치면 물이 튄다. 저는 그 물방울을 닦지 않았다. 제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튀고 메말랐다. 아내가 떠난 지 10년. 저는 버티는 법을 배웠다. 버티다 보면 감정은 뒤로 밀린다. 밀리고 또 밀리다 보면 사람 냄새가 줄어든다. 저는 그 줄어든 빈자리를 일과 의식으로 채웠다. 오늘도 배추는 항아리에 눌리고 된장은 숨을 고르고 칼은 제자리에 돌아와 눕는다. 질서가 있으면 마음은 덜 흔들린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겠나 싶기도 했다. 저는 물을 데워 손을 씻었다. 손등의 흉터가 눈에 밟혔다. 아내와 같이 김장을 하다 데였던 자리다. 그날 아내는 웃으며 소금을 뿌려줬다. 소금이 살을 살렸다. 그런 식의 구원이 제게는 있었다. 그래서 더 고집스러워졌다. 구원이 깊었던 사람은 쉽게 바꾸지 않는다. 점심 무렵 공방 문턱을 닦으며 생각했다. 직접 보자. 사람을 보자. 밥을 보자. 말보다 손을 보자. 저는 앞치마를 벗고 벽에 걸었다.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묶었다. 오래된 공방 문을 닫는 소리는 늙었다. 나무가 목소리를 낸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길로 나섰다. 겨울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숨이 맑아졌다. 마음은 아직 어두웠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방법은 하나다. 확인이다. 저는 그 확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오래 걸어도 된다. 서두를 필요 없다. 진심은 서두르면 모양이 망가진다. 저는 제 걸음으로 갔다. 제 냄새로 갔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남은 의심을 끌고 갔다. 의심이 있어야 판단이 맑아진다. 저는 그 의심을 쥔 손을 조금 더 조여주었다. 스튜디오 문 앞에 섰다. 표식도 화려했고 조명도 밝았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인사를 하고 관객처럼 앉았다. 주변은 분주했다. 조명이 눈을 쏘고 렌즈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는 귀를 닫았다. 소리 대신 손을 봤다. 유지은이 나타났다. 작은 체구의 눈빛이 또렷했다. 방송이 시작되자 목소리가 달라졌다. 밝았다. 힘이 있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힘이 있는 목소리와 힘이 있는 음식은 다르다. 목소리는 귀에 닿고 음식은 배에 닿는다. 배에 닿는 것은 속일 수 없다. 제 고집이 고개를 들었다. 유지은이 음식을 펼쳤다. 국물의 김이 화면을 향해 올라갔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댓글이 흐르는 모니터를 볼 수는 없었지만 공기의 떨림이 말했다. 좋아한다. 환영한다. 지켜본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젓가락을 드는 손목각도, 그릇을 내려놓는 힘, 숟가락을 잡는 손가락의 긴장. 과하지 않았다. 의외였다. 과장된 몸짓은 없었다. 입안에서 맛을 읽는 표정도 절제되어 있었다. 저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화면 밖에 있는 제가 더 크게 숨을 쉬는 듯 했다. 제 호흡이 불편했다. 편견이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 몸을 웅크렸다. 방송이 끝났다. 박수가 한 번 지나가고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줄었다. 남은 건 정리하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유지은이 혼자 남았다. 탁자 위 남은 음식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비닐봉투를 펼치고 용기에 깔끔하게 담고 붙이는 메모를 꺼냈다. 저는 눈을 의심했다. 메모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혔다. 잘 먹겠습니다와 고맙습니다 같은 흔한 문장이 아니었다. 이름이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 같은 느낌이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가 멈췄다.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히 펼쳐진 쪽에 글씨가 있었다. 오늘의 행복 3가지라는 글귀.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이라는 문장. 제 가슴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숨이 짧아졌다.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사람은 손이 차가워질 때 말을 아낀다. 저는 말하지 않았다. 유지은은 포장을 마치고 가방을 들었다. 저는 모르는 척 뒤를 따랐다. 따라가는 제 걸음이 이상하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저녁빛이 기울었다. 바람이 한 번 얼굴을 스쳤다. 유지은은 큰 길을 지나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작은 담장이 둘러진 곳 앞에 멈췄다. 간판이 있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듯한 글씨체였다. 저는 눈을 깜빡였다. 익숙한 문양이었다. 제가 매달 보내는 봉투가 도착하는 곳. 보육원이었다. 저는 담장 그림자에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다. 목이 트이는 소리였다. 유지은이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유지은은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음식의 뚜껑을 열어 나눠 담았다. 아이들의 숟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유지은은 먹는 아이들 옆에 앉아 물을 따라줬다. 그 표정이 낯설었다. 방송에서 보던 화사함이 아니었다. 고요했고 따뜻했다. 저는 어쩐지 그 표정이 제 기억 속 누구와 겹쳐 보였다. 아내가 떠오른 것이다. 아내는 늘 밥 앞에서 조용했다. 조용할수록 깊었다. 저는 담장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졌다. 거칠었다. 그 거칠음이 제 안쪽에 닿았다. 마음이 흔들렸다. 흔들림을 다잡으려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힘줄이 섰다. 문이 열리고 원장님이 나왔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원장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 저는 늘 익명으로 보냈다. 제 이름은 필요 없다 믿어왔다. 이름이 들어가면 마음이 어딘가 구부러진다고 생각했다. 원장님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원장님이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우리 원에서 자란 아이가 어떤 노트를 가져왔다고 했다. 오래된 노트라고 했다. 저는 눈을 들었다. 원장님이 노트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글씨체를 알아봤다. 아내의 글씨였다. 반듯하고 얇고 단단한 획. 국과 반찬의 비율, 아이들 입에 맞춘 간의 조절, 제철 재료의 표기. 아내가 생전에 적어두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페이지 한쪽 구석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의 순서가 적혀 있었다. 저는 그 순서를 눈으로 따라갔다. 목이 뜨거워졌다. 원장님은 이어 말했다. 유지은이 이 노트를 보고 요리를 배웠다고. 노트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따라했다고. 저는 말을 잃었다. 스튜디오의 화려함 뒤에 이런 선이 있었다니. 먹는 모습이 사람을 모으는 줄만 알았다. 모으는 건 먹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저는 잊고 있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종이가 차갑게 가슴을 눌렀다. 그런데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 온기가 올라왔다.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저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오래 참던 숨이었다. 숨이 길어지자 생각도 길어졌다. 판단이 조금씩 풀렸다. 제 고집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자리를 조금 옮길 마음이 생겼다. 옮겨봐도 무너지지 않는 고집이라면 그게 진짜 힘 아니겠나 싶었다. 저는 담장 너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한 번 더 들었다. 그 웃음이 노트의 글씨와 겹쳤다. 그 둘이 겹치자 마음의 벽이 얇아졌다. 저는 노트를 조심스레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 앞에 보이는 저녁 하늘이 낮보다 밝았다. 이어지는 일은 제 손으로 확인하면 된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숨이 덜 막혔다. 발바닥이 땅을 더 잘 밟았다. 마음이 한 발 앞서갔다. 저는 따라가면 된다 생각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골목을 돌아 나오다 멈췄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유지은이 문을 밀고 나왔다. 눈이 저를 스쳤다. 잠깐의 정적이 생겼죠. 저는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익명으로 남고 싶었는데 발각의 순간은 늘 허술하다. 유지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공방의 강태호 아버님 아니냐고. 저는 눈을 들었다. 방송국에서 준서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닮았다고 했다.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저는 짧게 인정했다. 맞다고. 그냥 보고 싶었다고.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스스로 민망했다. 유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옆 벤치를 가리켰다. 앉자고 했다. 저녁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앉고 나니 말이 덜컥 나오지 않았다. 뭘 먼저 꺼내야 하는지 몰랐다. 저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오늘 방송을 봤다고. 그리고 끝난 뒤를 봤다고. 그 뒤가 더 마음에 남았다고. 말이 짧았다. 짧을수록 속이 드러난다. 유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계속했다. 나는 화려한 것을 싫어한다고. 먹는 걸 과장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런데 방금은 조금 흔들렸다고. 손이 진짜로 움직이는 걸 봤다고. 손이 움직이면 말이 줄어든다고. 제 문장들이 투박하게 굴러나왔다. 그때 보육원 원장님이 손에 노트를 쥐어줬던 순간이 뒤늦게 가슴을 쳤다. 저는 그 사실을 당장 알리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왜 보육원에 오냐고. 유지은은 대답했다. 혼자 컸다고.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음식을 잊은 적이 없다고. 그 빚을 갚고 싶다고. 목소리가 낮았다. 낮을수록 멀리 들렸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서 포개고 들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뒤돌아봄이 고개를 들었다. 아내가 함께 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아내는 늘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걸로 마음을 빚을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알면서도 세월이 지나며 덮었다. 덮은 채로 버텼다. 오늘 덮개가 들리는 소리가 났다. 잠시 뒤 유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직업이 많이 불편하냐고. 저는 거짓말을 못했다. 불편했다고. 진심을 팔아 돈 버는 장사 같았다고.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제 속이 먼저 찌릿했다. 너무 직선이었다. 그러나 말은 나갔다. 저는 덧붙였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고. 방송 끝나고 나서가 더 컸다고. 화면을 끄고 하는 일을 나는 더 믿는다고. 유지은이 미소를 살짝 지었다. 그 미소가 흔들렸다. 카메라 앞의 미소가 아니었다. 저는 그 표정을 오래 봤다.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이 될 때가 있다. 그때는 말이 필요 없다. 자리에 일어나 돌아오는 길 마음이 요란했다. 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들쑥날쑥했다. 문을 열자 된장에 숨이 반겼다. 저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다. 아내의 글씨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글씨는 성격을 담는다. 반듯한 획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붙었다. 아이들 입맛은 하루가 다르다. 그 다름을 어른이 따라가야 한다. 그런 문장이 있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넘겼다. 페이지 곳곳에 기름 얼룩이 있었다. 살림의 얼룩, 손의 얼룩, 정성의 얼룩. 얼룩은 지우는 게 아니라 남기는 거다. 저는 그 얼룩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가슴이 저려왔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밤이 깊었다. 바깥의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제 마음도 그랬다.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 틀어진 만큼 고집이 숨을 돌렸다. 숨이 돌자 다음 날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저는 등불을 낮추고 일어섰다. 내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생각했다.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아침이 왔다. 물을 끓이고 칼을 갈았다. 칼끝이 곧게 선다. 곧은 선은 사람을 곧게 한다. 저는 아내의 노트를 도마 옆에 펼쳐놓았다. 페이지에 적힌 장국 비율 그대로 육수를 맞췄다. 불을 낮추고 뜸을 들였다. 국물이 고요해지면 맛이 선명해진다. 선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림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그 기다림 덕에 공방이 여기까지 왔다. 덕분에 제 고집도 오래 버텼다. 오늘은 그 기다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 저는 양손에 쟁반을 들고 보육원으로 향했다. 공방의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보여주기 아니라고. 보여줄 건 나중이라고. 지금은 나누는 일이라고. 제 마음을 제가 달랬다. 보육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다. 원장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저는 조용히 인사를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주방의 불은 낮고 안정적으로 켜졌다. 그 불 위에 국을 올렸다. 김이 올랐다. 대접을 줄 맞춰 놓았다. 한 국자씩 나눴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먹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내려앉혔다. 음식을 나누면 마음이 평평해진다. 저는 그 평평함을 오래 잊고 살았다. 허리를 펴니 문가에 유지은이 서 있었다. 놀라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다가와 옆에 섰다. 대접을 들어 아이들에게 국을 더 떠줬다. 손이 안정되어 있었다. 저는 그 손을 봤다. 손이 말을 했다. 배운 손이었다. 노력한 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원장님 방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받은 노트를 다시 펼쳤다. 원장님이 물었다. 노트의 주인을 아냐고. 저는 대답했다. 제 아내의 글씨다. 말하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원장님은 놀랐다. 저는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익명으로 보낸 사람이 나라고, 그저 아이들 밥 짓는 일을 돕고 싶었다고, 아내와의 약속 같은 거라고. 말이 길어졌다. 길어질수록 부끄러움이 따라왔다. 유지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고개를 숙였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노트를 벼르듯 오래 읽었다고. 누구의 것인지 몰라 더 조심했다고. 내일이 가볍지 않게 하려면 이 노트가 도와줬다고. 그 말에서 힘이 느껴졌다. 저는 그 힘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때 제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올라왔다. 화려함을 경계하는 목소리. 진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오늘은 다른 얼굴을 했다. 진정성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드러나는 거라고. 화면 앞에서도 드러나고 화면 뒤에서도 드러나고 결국 밥 앞에서 드러난다고.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제가 본 건 겉이 아니었다. 겉을 지나 속까지 닿는 어떤 선이었다. 아내의 글씨와 유지은의 손길이 같은 선 위에 있었다. 같은 선에 서면 멀어 보이던 사이가 갑자기 가까워진다. 거리가 줄어들면 목소리가 잘 들린다. 이제야 들린다 싶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낮추고 차를 우렸다. 찬물이 잔에 번졌다. 저는 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에 셋이 보자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메시지를 보내며 제 마음을 확인했다. 고집은 여전하다. 다만 고집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를 미루는 고집에서 누군가를 들이는 고집으로. 들이는 일은 어렵다. 문턱이 있다. 그 문턱을 오늘 넘기로 했다. 저는 컵을 비우고 저녁을 준비했다. 내일 먹을 김치도 한 통 나눠 담았다. 나눠 담는 일이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다니. 새삼 놀랐다. 저는 칼을 닫고 불을 끄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말보다 먼저 내 마음을 내어놓자고. 그게 시작이다 싶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공방에 등이 켜졌다. 문이 열리고 준서와 유지은이 들어왔다. 준서의 어깨가 조금 굳어 있었다.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눈치로 알고 있는 표정. 저는 둘을 마루에 앉혔다. 앞에 따끈한 차를 놓았다. 한 모금씩 삼키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메웠다. 저는 먼저 아내의 노트를 꺼내 바닥에 펼쳤다. 글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너희 어머니의 것이다. 그리고 이 노트를 보고 요리를 배운 사람이 너다. 말이 끝나자 유지은의 눈이 커졌다. 손끝이 떨렸다. 저는 이어서 말했다. 어제 밤 원장님께 들었다. 그리고 오늘 내 눈으로 확인했다. 내 손이 이 글씨를 따라왔다는 걸. 그 말은 칭찬이자 확인이었다. 준서는 저와 유지은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저는 숨을 고르고 더 깊은 속을 내어놨다.
나는 내 직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시했다. 겉만 보고 판단했다. 실수였다. 내 삶의 방식으로만 재단하면 늘 좁아진다. 줄어든 만큼 사람이 빠져나간다.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 모른 척하며 버텼다. 오늘에서야 조금 알겠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 사과의 모양은 오래 잊고 있던 모양이었다. 그 모양을 한번 내보이니 가슴이 가벼워졌다. 유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두려웠다. 가족 같은 것을 꾸리는 일이 촬영장과 집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어릴 때부터 혼자 맞던 밤처럼 다시 외로워질까봐 그래서 제가 먼저 밝게 웃었다. 밝으면 외로움이 덜한 줄 알았다. 그런데 어제 아버님이 벤치에 앉아 제 말을 들어주실 때 알았다. 밝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듣는 사람이 있어야 밝음이 버틴다는 걸. 목소리가 끝날 때쯤 눈빛이 가라앉았다. 저는 그 가라앉음을 보며 마음이 기울었다. 기울어야 비로소 닿는다. 저는 손을 뻗어 노트를 덮었다. 덮는 동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저는 말했다. 괜찮다. 나는 너를 믿고 싶다. 우리 집은 말보다 밥이 먼저였고 오늘도 밥이 먼저다. 함께 먹자. 같이 버티자. 버티는 법은 내가 안다. 내 밝음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 서로 채워가면 된다. 준서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고맙다며 웃었다. 오랜만에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이 마음을 찔렀다. 지나온 날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사그라들었다. 저는 밥상을 펴고 김치를 올리고 장국을 덜었다. 셋이 마주 앉았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규칙은 사람을 편하게 한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적게 말했다. 말이 적을수록 맛이 선명했다. 선명해질수록 서로가 또렷해졌다. 그 또렷함 속에서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 자리 잡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분명하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믿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다. 집안 어른으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이 집의 이름을 빛내기 전에 이 집의 사람을 먼저 빛내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느냐. 유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제 일로 집을 가리지 않고 집으로 제 일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면 충분했다.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하는 순간 절반이 지켜진다. 나머지는 함께 지켜나가면 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등에 닿았다. 등이 따뜻해졌다. 그 밤 저는 깊은 잠을 잤다. 꿈을 꾸지 않았다. 꿈보다 현실이 더 편안했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공방에서 했다. 큰 음악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대신 항아리 뚜껑 위로 햇빛이 번졌다. 나무 도마에 꽃을 얹고 장독대 사이로 의자를 놓았다.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와서 자리를 채웠다. 저는 새로 다린 두루마기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펴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었다. 준비됐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니 유지은이 서 있었다. 소박한 치마에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눈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과하지 않아 좋았다. 저는 그 앞에 섰다. 사회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서로를 봤다. 보는 게 약속이었다. 준서가 제 옆에 서서 우리의 손을 잡았다. 양손이 이어졌다. 손의 온도가 전해졌다. 온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허락이었다. 동네 아주머니가 박수를 쳤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그 소리들이 공방의 오래된 석가래에 부딪혀 퍼졌다. 저는 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적어둔 노트가 오늘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다고. 당신이 지킨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다고. 대답은 없었지만 알겠다. 햇빛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식은 공방 안에서 차렸다. 장국을 다시 데우고 전을 부치고 김치를 꺼냈다. 냄새가 사람을 모았다. 모이면 웃음이 생긴다. 웃음이 생기면 말이 조금씩 풀린다. 저는 한쪽에서 조용히 상을 살폈다. 부족한 게 없는지 넘치는 게 없는지. 남는 것도 부족한 것만큼 좋지 않다. 딱 맞게 채우는 게 제 방식이다. 그 딱 맞음 속에서 사람은 편해진다. 유지은은 손님들 접시를 살피며 차분히 움직였다. 동선이 정확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업이 다르지만 좋은 움직임은 닮아있다. 닮은 걸 발견하면 안심이 된다. 저는 안심했다.
해가 기울 무렵 셋이 장독대 앞에 섰다. 사진을 찍자는 말이 나왔다. 저는 어색해서 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셋이 어깨를 붙였다. 사진사가 셋을 보고 웃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웃고 있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채워진 순간이 있다. 사진은 그 순간을 붙잡는다. 붙잡힌 시간은 오래간다. 언젠가 이 사진을 다시 보게 될 날이 오겠지. 그때도 이 웃음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이 돌아갔다.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저는 마당을 쓸고 불을 껐다. 유지은이 뒤에서 말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더 고맙다. 내 고집이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지 않을 길을 보여줘서. 말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움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다른 방이지만 같은 집.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작은 늘 이렇게 조용하다. 조용한 시작이 오래간다 믿는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돌아와 장독대의 그림자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어느 날 유지은이 말을 꺼냈다. 새로운 코너를 만들고 싶다고. 장인어른과 요리하는 지은이. 이름이 길다며 웃었다. 저는 멈칫했다. 카메라 앞은 여전히 낯설다. 낯선 자리에서 마음이 경직된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이 나쁘지 않다고. 화면을 통해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고. 저는 내 손을 믿기로 했다. 믿음은 한 번 배우면 오래간다. 촬영은 공방에서 했다. 조명을 낮추고 불을 안정시키고 소리를 덜어냈다. 저는 장을 끓였다. 유지은은 질문을 했다. 스승과 제자의 모양새였지만 과장하지 않았다. 저는 가르치고 유지은은 기록했다. 기록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한 기록은 사람을 불러온다. 영상이 나가자 반응이 왔다. 화면 너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손길이 좋다. 서두르지 않는 설명이 좋다. 먹는 모습보다 만드는 마음이 더 따뜻하다. 저는 그 말들을 조용히 읽었다. 읽으면서 마음속에 문장이 쌓였다. 밥은 여전히 사람을 모은다. 다만 모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바뀐 방식을 무조건 밀어낼 필요는 없다. 나의 속도를 잃지 않으면 된다. 저는 제 속도를 잃지 않기 위해 촬영 전 항상 칼을 갈았다. 칼이 서면 마음도 선다. 어느 날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공방에 놀러왔다. 촬영을 잠깐 멈추고 아이들과 반죽을 했다. 손에 밀가루가 묻었다. 아이들이 웃었다. 웃음은 사방으로 번졌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아내의 노트를 떠올렸다. 페이지 한쪽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아이들과 반죽을 하면 시간의 속도가 늦어진다. 늦어진 시간 속에서 아이는 자라고 어른은 젊어진다. 그 문장을 오늘 몸으로 확인했다. 저는 반죽을 나누어 아이들의 손에 쥐어줬다. 쥔 만큼 책임이 생긴다. 아이들은 자신의 반죽을 끝까지 지켰다. 그 모습이 흐뭇했다. 촬영 마지막 컷에서 우리는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했다. 저는 어색해서 짧게 고개만 숙였다. 유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준서는 뒤에서 조명을 내렸다. 셋이 눈을 맞췄다. 말없이 알았다. 이게 우리 집의 모양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균형이 있다. 균형이 있으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깊어진다. 깊어지면 버틸 수 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장을 저었다. 젓는 소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와 마음을 눌렀다. 안정감이었다. 잠이 들 때까지 그 소리를 들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깨어있는 시간이 충분히 좋았으니까요. 책장을 정리하다 아내의 노트를 다시 꺼냈다. 모서리가 닳았다. 다른 만큼 손이 닿았다는 뜻이다. 저는 새 노트를 하나 더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었다. 진심의 방식. 제목 같지 않은 제목이다. 그래도 적었다. 다음 줄에 이렇게 이었었다. 진심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반복한다. 반복하며 모양을 만든다. 모양이 되면 사람은 안다. 저는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덜 떨렸다. 덜 떨린 손으로 장독대 뚜껑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바람에 된장 냄새가 섞여 코끝에 닿았다. 익숙한 냄새다. 익숙함이 사람을 지킨다. 낯설은 사람을 넓힌다. 둘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공방은 익숙함의 자리다. 촬영은 낯설의 자리다. 두 자리 사이를 오가며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를 찾았다. 유지은의 채널은 새로운 코너 덕에 더 많은 사람을 불렀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같은 순서를 지켰다.
먼저 밥을 짓고 다음에 카메라를 켜고 마지막에 함께 먹었다. 순서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 순서는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집은 튼튼하다. 준서는 공방의 일을 조금씩 넘겨받았다. 저는 뒤에서 손을 보태며 물러나는 연습을 했다. 물러남은 포기가 아니다. 다음 사람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자리를 만든 만큼 마음이 넓어졌다. 넓어진 마음은 사소한 것에 덜 상처받는다. 덜 상처받으니 더 오래 웃는다. 가끔은 보육원 아이들이 자라 연락을 보냈다. 어릴 때 먹던 장국의 맛이 생각난다고. 영상을 보고 따라 해봤다고. 괜찮았다고. 저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으면 충분하다고. 충분함을 빨리 잊지 말라고. 세상은 늘 덜을 요구하지만 사람은 가끔 덜로 버틴다고. 그런 말을 쓰고 나면 마음이 조용해졌다. 조용한 마음으로 밤을 맞았다. 밤은 여전히 길다. 그렇지만 외롭지 않았다. 옆방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물소리, 마당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함께였다. 함께라는 건 이런 소리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그 분명함이 사람을 살린다. 어느 주말 셋이 식탁에 앉아 오늘의 계획을 나눴다. 큰 계획은 없다. 대신 작은 반복이 있다. 아침엔 장을 보고 낮엔 반죽을 나누고 저녁엔 영상을 올리고 밤엔 노트를 쓴다. 그 사이사이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건네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작은 것들이 쌓여 큰 것이 된다. 건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가족은 더 그렇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둘을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틀리지 않은 길을 오래 걷는 일이 결국 진심의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창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장독대의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보기 좋았다. 완전히 멈춘 것보다 조금 흔들리는 게 산 것 같다. 저는 그 흔들림 속에서 아내를 떠올렸다.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은 없었지만 알겠다. 오늘 저녁도 국을 데울 생각을 하니 미소가 났다. 미소가 난 김에 짧게 중얼거렸다. 저는 오늘도 밥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을 것이다. 밥 짓는 일과 마음 짓는 일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손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 손이요, 그 시간이요, 그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내일을 시작하겠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